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주가 폭락을 계기로 해서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전망,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5% 가까이 빠지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인플레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 금리의 인상의 결과로 인해서 레버리지가 높은, 즉 부채 비율도 높고, 더 나아가서 사업에 리스크를 지면서, 그러니까 보유 현금은 적은데 그러니까 아주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성장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안 좋은 환경들이 출현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 속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성장주들이 빠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공포를 불어넣었던 것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패닉이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어떤 디레버리지, 즉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던 사람들의 포지션 청산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공포들이 시장을 엄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부각된 게 시장의 폭락의 가장 직접적 이유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대체 언제쯤 진정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 유가의 급등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의 기대만큼 늘지 못하고, 또 오펙의 증산이 결정됐지만 하루 60만 배럴 정도로, 결국 러시아산 원유가 유럽으로 가던 분량 3,400만 배럴 정도 되는 물량에 거의 뭐 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밖에 오펙이 증산을 안 해주고, 그나마도 증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원유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특히 드라이빙 시즌 7, 8월달 휴가 시즌에 자동차 운행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가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기 위해서는 드라이빙 시즌이 좀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중국의 봉쇄 리스크들입니다. 세계 최대의 제조 생산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수출 국가인 중국이 자꾸 봉쇄 리스크들이 부각되게 된다면 이게 결국 공급 사슬망의 어떤 병목 현상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최근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중고차 값이 급등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중고차 가격의 급등세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결국 신차 공급이 반도체 부족 사태 또는 다른 차량용 부품 부족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신차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면 중고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다 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펙과의 협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더 나아가 미국산 셰일 오일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또 지금 상해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봉쇄 리스크가 부각되는데,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패닉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레버리지는 정말 투자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주식을 팔고 어떤 위험자산을 팔 거라면 이전에 다 팔았어야지 왜 굳이 이 순간에 팔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국 주식도 좋고 미국 국채도 좋다. 최근 들어서서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채의 수익률, 국채 투자의 성과도 부진하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시장이 지금 PBR 1배가 깨질 정도로 주가가 패닉을 일으키면서 폭락한 만큼 주식시장도 상당히 투자의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힘든 장들이 나타났을 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자산을 샀을 때 1년 뒤에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한 번만 해보면 좋겠다. 전쟁이 끝없이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갈 가능성, 위험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경제 전체, 자본시장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전쟁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1년 정도로 머무르고 그 뒤 2, 3, 4년으로 가면서 플러스의 성과를 기록한 적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 더 나아가 고유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결국
설비 투자가 결국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석유 소비를 위축시켜. 그 과정에서 석유 가격의 조정 리스크들도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1년 뒤를 생각해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